안녕하세요. 6년차 UI/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박혜민입니다. 모바일 웹 앱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하는 직장에서는 B2B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든 헷갈리지 않고 어떤 버튼이든지 어떤 화면이든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화면의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화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고 개발 기획자와 함께 제품 전체의 경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살면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원래 욕망이 강했고, 내가 만든 걸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칭찬을 받았던 경험, 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걸 어렵게 하는 걸 쉽게 풀어갈 수 있구나, 어려운 점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희열을 느껴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항상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다는 건 아직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초반에는 UI UX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영상 디자인 업계를 시작을 했었고, 그 1년이 지난 이후로는 이제 UI UX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 길이 맞는지는 아직 정답인지 모르고, 다만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 지금 내가 전문성 있게 돈을 버는 거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나아가는 거고, 처음에 영상에서 UI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처럼 제가 또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첫 회사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점은 이거는 너 혼자 다 해라 라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회사 내부의 전체 디자인을 작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디자이너들은 소수로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뽑는데 중소기업으로는 거의 다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실 거거든요. 저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들어가자마자 타수는 없고 인수인계도 없고 그냥 너가 직접 알아서 다 해 라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지금도 하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하고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정답인 거 모르지만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정답을 찾고 있어요. 그런 직종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UI, UX라는 자체가 유저의 경험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찾아 나가려면 실제 작업은 저 혼자 하지만 그 과정을 알려면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원하는지도 찾아야 되고, 누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되는지 그 사용자 경험을 플로우를 따라서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 혼자서 그냥 멋있고 예쁘게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하게 사용성이 좋게 만드는 게 저희 길이어서 다 같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석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사람들이 편해하는 방향을 찾는 방식이어서 어떤 직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룹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 이 사람들이 원하는 편리함을 찾아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고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은 공감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야라든가 특히 이렇게 채용해 주시는 대표님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큰 돈을 안 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D UI가 아닌 3D 뭐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되게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는데 한 명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결과물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결과물을 누군가 따라 만들려고 하면은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 대표님들이나 채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물을 만든 결과까지 가기 위해는 굉장히 긴 시간과 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구조적인 문제고 돈에 대한 문제죠. 일단 지금 채용 시장이 많이 굳어져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는 면접관 자리로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지원을 받았던 건데 47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계약직 직원도 한 8개월, 9개월 짧게 구하는 것에도 불구함에도 한 50대부터 딱 20살까지 다 지원을 하셨고, 뭐 좋은 대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예술대학교 쪽에서 괜찮게 생각하는 대학교들도 다녔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리지 말고 지원을 하셔라. 지금 어딜 가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고 경험을 채우는 게 우선시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이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난 도대체 어디로 취업하냐, 경력은 어디 쌓냐고 하는데, 채용할 때 인사 면접관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당연히 제가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찾는 게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든지 취업해서 경력 1년을 쌓는 게 우선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는 회사를 웬만하면 이직하지 마십시오. 5년 이하는 이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채용하시는 분이 저 이외에 위에 본부장님들이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직을 많이 했거나 1년 이상 재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서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를 가든 중간중간에 빈 기간이 많거나 아니면 빠른 이직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빠르게 이직할 거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1년차 혹은 이제 회사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2년 이상은 다니시고, 그게 어떤 회사든 2년 이상은 다녀야 당신이 다닌 회사를 인정해 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면접 보실 때 어마어마하게 말을 잘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가 정말 예뻐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포트폴리오가 예쁠 수도 없고 말을 잘할 수도 없거든요. 처음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많이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떤 회사를 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되게 포트폴리오 상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냥 예쁘거나 화려하거나가 거의 대부분이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기업에 지원할 거면 그 기업에 맞춰야 되거든요. 동물들을 위한 앱을 만드는 회사다 하면은 앱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걸 좀 지원을 한다든지 동물과 관련된 거를 만들다든지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기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예쁜 것만 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든 화면의 개수는 많이 없고 그걸 서술하는 말만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아무도 안 보고, 길게 써 있는 글은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47명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47명이 지원한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화려하고 문장이 많이 써 있고 그 문장에 글이 형용사나 서술하는 말이 많이 써 있으면 사실 안 봅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는 보기에 예쁜 것보다 이걸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표현했는가만 되면 되는데, 그걸 위해 내가 이걸 예쁘게 만든 이유가 뭐고 이 버튼은 얼마나 화려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그리고 내가 이 기능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장, 20장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신 분이 있는데 3, 4장이어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하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얼마고 이 기여도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만 담고, 그리고 나는 이 기능을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as is to be 형식으로 만든 게 가장 보기가 편할 거거든요. 그 형식만 지켜지고 5장 이내에 만들어도 충분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점은 우리 회사에 딱 맞춰서 지원을 했냐랑 그냥 구직 사이트에서 여러 회사들을 누른 공통적인 포트폴리오 지원했냐가 큰데, 그 회사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만 해도 보통은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보통. 왜냐면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몇몇 회사만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 맞춰서 강점인 화면들만 몇 개 구성해서 표현만 해도 아주 좋게 보일 겁니다. 1년간 실무 경험을 쌓는다보다는 이력서에서 내가 일했던 회사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이 사람은 채용했을 때 계속 다닐 거라는 안정감을 주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무 경험이 저는 어땠든지 오히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한 회사를 다녔을 때 지나친 이직을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한다는 책임감이 사실은 1년 이상, 2년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년 미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뭐 8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쌓여서 3년 차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 지원하면은 또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3개월, 2개월 연차 다 삽해가지고 나는 경력직이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다니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게 정말 쓸데없는 실무 경험이라고 해도 살아가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있는 경우가 항상 괴롭죠. 코어 라인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누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통 제 연차에 있으신 분들은 책임은 많고 권한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제 몇 년 차 이상 됐으니까, 너 이제 경력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할 줄 알잖아가 보통 회사에서 요구고, 밑에서는 알려주세요라고 하죠. 왜냐면
20년 차, 30년 차한테 배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대화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20년 차, 30년 차 되면은 저희와 나이 차이도 있을 뿐더러 가장 어려운 점은 단순히 일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할 뿐더러 도움도 실제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위에서는 너의 일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위에 요구사항은 너 이것도 이제 해야 돼, 너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너한테 결정권은 없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힘든 모습이 그거죠. 책임은 있지만 권한이 없는 것. 그걸로 인해서 일했을 때 낙이 많이 없죠. 왜냐면 내가 가진 능력을 더 쓰려면은 그 재미가 사실은 권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그게 재밌는 직장인의 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나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일에 지치는 순간에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도 소용없을 때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은 하다 보면 적응되기 마련이고 3개월만 지나면 일은 적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 할 거는 일로 인해서 생기는 보람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보람이 어느 순간에 저는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던 일이고 익숙해지면은 쉽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표현할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야망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시키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가 하는 생각이 맞아 라는 기조를 가진 경우가, 처음에는 그 기조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들 시작은 서툴기 때문에 틀리는데, 내가 하는 기조가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하면서 디자인을 해 나가면 자신만의 서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의 디자인의 형태가 있을 거고, 형태에 비롯해서 스토리도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서사가 되고, 이 서사들이 사람들은 브랜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는 순간에 그 사람을 찾지 않을까. 결국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학습이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것 답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결론만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게 1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정답은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3을 원한다고 하면 3을 가공할 수는 없거든요. AI에서는. 결국에는 2까지는 AI가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2에서 3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피그마에서도 피그마 메이크가 있는데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으면 그 레퍼런스 페이지를 캡처해서 AI 툴에다 넣으면은 비슷한 환경의 디자인을 뽑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고객들이나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텍스트라든가 텍스트의 배치까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서, 그 경우의 모든 경우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AI한테 입력은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체가 될 수는 없고, 일종의 레퍼런스와 중간 단계에 있을 수많은 반복 작업들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들 개발자는 날개가 목에만 달려도 비둘기가 날면은 그게 잘 개발된다고 하는 것처럼, 개발자는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참 디자이너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진 위치를 다 정해놨는데 살짝만 어긋나면은 티가 나거든요. 마치 보도블럭이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살짝 어긋나면은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이 살짝 튀어나온 이 모습이 눈에 계속 담기는 것 같아요. 이 1픽셀을 지켜야 나중에 3픽셀, 5픽셀, 10픽셀을 지키고, 그러면은 모든 레이아웃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1픽셀도 양보 안 하는 게 디자이너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으로 가시죠라는 거는, 우리가 디자이너의 역할은 흔히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고 하는데, 초안은 그 모든 걸 고민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다만 고객이나 사용자들은 하나하나 더 하길 원하죠. 이거에서 이거 추가하면 어때요? 밑에 하단바에 메뉴 더 추가하면 어때요? 메뉴 가린 거 말고 메뉴 밖으로 빼주세요, 편하게 누르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추가되다 보면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모습이, 환경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디자이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날카롭지만 부드럽게, 뜨겁지만 차갑게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할 수 없으나 그 회사마다 각자 갖고 있는 CI가 있습니다. CI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를 표현하는 것이고 브랜드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브랜드의 로고와 심볼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CI 규정에 맞춰서 저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의 것이니까 그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CI라고 하면 그 회사 직원들은 항상 보는 것이거든요. 로고나 이런 거는 회사 어디 가나 배치되어 있을 테니까 그 모습을 자기들은 익숙하니까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요구 자체가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대로 안 만들면은 당연히 수정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거 우리 회사 게 아니야 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요구도 종종 옵니다. 아까 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1픽셀 정도는 밀려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가 많죠. 뭐 진짜 최종 언더바 최종 이런 것처럼 한 번 더 수정해 달라고 하던 거. 세 번째는 이거 그냥 밑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인데, 레이아웃은 저희가 미리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격자를 짜는데 어떤 버튼은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땐 기둥은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둥 하나라도 빼면 아파트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요구 중에는 이거 기둥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기둥 위에다 넣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종종 들어오고 이 요구들을 방어하고 지키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생각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지금 당장 이게 거슬리니까 이걸 수정하고 싶습니다 라는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보통 1을 수정하면은 2가 밀리고 2가 밀리면 3이 밀리기 때문에 그 경우를 3을 생각을 보통 안 하고 1에서 2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맞나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준 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수정을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은 지켜야 될 구조는 지키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수많은 수정사항들을 겪고 그 사람의 혹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용자 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다수들의 생각을 읽고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은 보통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구현만 하면 됩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앞으로 달리는 앱을 만든다고 하면은 발로 달리든 팔로 달리든 코로 달리든 어떤 모습이어도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개발자의 모습이라 그런 모습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쵸. 각자가 지켜야 될 영역은 명확하고 또 그렇다고 개발자한테 디자인의 영역을 요구할 수는 없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점은 잘 지키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극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구현해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현이 명확히 안 된다고 하면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내가 만든 화면은 이런데 결과물은 다르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할 뿐더러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 경우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죠. 그쵸. 서로 싫어하진 않지만 각자의 영역이 맡은 경우가 너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 서로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싫어하진 않고 두 파트 다 이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어떤 경험이든지 디자인으로 녹여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온 발자취 모든 게 디자인에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딘가를 놀러 갔다고 하면은 그 놀러 갔던 풍경, 그 풍경도 그라데이션한 색감으로 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외국인이랑 외국에 놀러 가서 외국인이랑 대화했던 경험 하면 그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사용자의 입장을 그렇게 경험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살면서 사는 모든 경험을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